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십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인성, 비거, 식상은 이미 공부했고요. 지금 이 체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체성은 내가 극하는 것으로서 돈과 재물 등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이 내가 극한다는 것의 뜻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무죄사주, 재성이 없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다. 한마디로 관리 능력이고 통제 능력이다. 그걸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성의 양명지원, 즉 양이 기른다는 뜻이고요. 이건 목숨이랄 소리입니다. 내 목숨을 기르는 이건 원천이라는 것이죠.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의 원천이다. 이 재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재성은 양명지원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 말씀을 않던지 말씀을 하는 양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재성의 양명지원성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희귀, 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시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얘기를 안 연 측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후자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재성은 양명지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실제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양반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주는 저의 오랜 지인의 모친의 사주입니다. 제 오랜 지인이 작년에 모친의 사주를 건네주면서 우리 어머니 건강이 어떤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은 내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내년 묘월이나 4월이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올해가 묘년이죠. 그래서 묘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무런 개선되는 그 조치를 한 게 아니라요. 통증 완화만 했답니다. 통증 완화. 그래서 4월 달에 뱀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 묘일에 사시에 돌아갔었어요. 참 묘하죠. 이렇게요. 왜 그런 결론에 왔는지 한번 오늘 그 해답은 이 재성은 양명지원에 있다.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어르신의 사주가 이렇게 굉장히 좋으니 이 양반의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양반의 자식은요. 대부분 다 석사, 박사, 대부분 박사들입니다. 아주 왜 그러냐면요. 이 정화가 이 양반의 자식인데요.
자식궁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렇게 묘를 깔았어요. 인성을 해요. 그래서 정묘 그 자체가 문자의 상, 학문의 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임합을 해서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관과 합을 해요. 예,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제분들이 하나같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이분의 남편도요, 굉장히 귀한 글자, 이게 신금이 남편인데요. 이 양반의 활동성, 식상이 투간이 돼서요, 정임합을 해서 재물도 굉장히 많은 양반입니다. 남편분이요. 그러니 이분이 아주 자식들도 잘 키웠고요. 재물도 굉장히 많이 모으신 분입니다. 이 양반, 이 사주가 왜 좋느냐면요. 천간에 있는 글자 모두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목은 연에서 장생을 얻었고요. 시에서 제왕지를 얻었어요. 또 임수도요. 일에서 장생지를 얻었고요. 여기 연에서 록을 얻었어요. 연에 있는 을목도요. 오에서 장생을 얻었고요. 시에서 록을 얻었어요. 걸록이죠, 걸록. 그리고 정화도 이 월에서 가장 중요한 월에서 이 록을 얻었어요. 천간에 있는 모든 글자가 모두 대부분 이 장생이나 록을 얻고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역할을,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이 양반의 자제분들이 왜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지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재성이 왜 양명지원인지 제가 작년에 내년에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며 내년 묘월달이나 토끼월이나 4월 그 뱀월달이 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연유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일종의 해석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적천수료라고 그러죠. 적천수의 근간을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서는 음양오행의 중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강하면은 눌러주든지 힘을 빼주든지 또 약하면은 구조해 준다고 그러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강하면 신강, 약하면 신약. 그래서 강하면은 식재관으로 여기 식재관으로 힘을 설기해 줍니다. 설은 배설, 누설, 설사 힘을 빼준다는 것이죠. 식재로요. 관으로 그걸에서 힘을 억눌러 주고요. 또 약하면은 이걸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억강부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강하면은 억눌려 주고요. 약하면은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강하면은 억누르거나 힘을 빼주고, 약하면은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비견 겁재로 도와주거나, 이것이 그렇게 하는 그 오행이 용신입니다. 용신. 그리고 또한, 접근 방법은 또 다른 것은 이게 막상 이 사주 팔자에서
이 8글자 중에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약하다고 그러면은 목이니까요. 수나 목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강하다면은 목이 강하니까요. 화로 설계해 주든지요. 토 재성으로 극하게 해서 힘을 빼게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금의 기운으로서 목의 기운을 억누르고 극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그런 방법인데 이 적천수료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사주의 종류가 51만 8,400가지나 되는데 어떤 사주가 강하고 어떤 사주가 약한지 그게 뚜렷하게 나오는 사주보다 대부분의 사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간이 강하지 약한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이 구조적으로 월지 위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격국용신, 이른바 격과 용신을 찾고요. 이 격국을 이 8글자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상신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른바 이 상신은 적천수료적 접근에서는 용신이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요즘 조금 영향력이 있죠. 냉파적인 접근. 어, 역사는 짧습니다만 조금 날카로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요. 예, 이게 적천수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구분하는 방법에는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상휴수사. 왕은요. 왕성할 왕자예요. 이 간목이면은 목이니까 목의 기운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간이나 지지. 여기 목이 겁재로 왔죠. 여기 묘목이 왔죠. 이런 식으로요. 상은 이게 서로 상자인데 도와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을 도와주면은 수생목 하니까 수오행이 되는 거예요. 수를 의미하죠. 여기서는요. 임수도 그렇고요. 해수도 또 도와주는 거죠. 왕상이죠. 휴는 이게 쉰다 소리인데요. 힘을 빼간다 소리예요. 설계한다. 내가 자연스럽게 활동한다 소리입니다. 이 식신으로. 내가 소일거리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에게 힘을 약간 뺀다는 소리고요. 이건 가둘 숫자예요. 내가 그걸 해가지고 요거를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사는요, 이게 관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으니까 이게 휴수사는요, 식재관을 의미해요. 이렇게. 결국은 식재관의 세력과 인성과 비겁의 세력의 그 세력 균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의 세력이 많으면은 이게 심강하다고 하는 거고요. 일간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이 힘이 넘치니까 운동 능력도 좋고 독립적이고 어, 자립할 수 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식재관, 식신, 상관, 재성, 관살의 힘이 더 강하다고 그러면은 일간보다 식재관이 강하니까 내 일간이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이 사주를 보면요. 요렇게 보는 것이 왕상휴수사로 보는 것이 즉 이 8글자의 생극재화를 보는 것이 자평명리학입니다. 이른바 적천수료 중에 이게 가장 큰
신강, 신약 구별법 중에 가장 널리 채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일간이 이렇게 지장간의 지지에 얼마나 통분하고 있느냐. 해서 속에는 무갑임이 있어요. 여기 갑 중기에 근을 가지고 있죠. 또 CG의 제왕지라는 또 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천간의 일간의 글자가 지지에 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 월지와 일지에서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12운성이라는 것은 이 갑목은 해에서 장생지예요. 생지고요. 오에서 사지고요. 신에서 절지고요. 묘에서 제왕지예요. 요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2운성적 접근이에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왕상휴수사 요거로 가장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또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월지의 힘이 가장 크다. 다른 것이 1이라면 월지는 3배, 일지는 2배. 그래서 나머지는 1씩 놓죠. 이거 다 합치면은 9인데요. 다 합치면은 10이죠. 이렇게. 5에다가 이게 1이 5개니까 10이에요. 5 이상이면은 일단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강하다고. 5가 안 되면은 신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월지나 일지에서 인성과 비겁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사주가 그렇습니다. 갑이 5월 달에 태어나서 5월에 신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을 얻으면은 등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등령. 영이 사령,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 걸 얻었다. 그래서 명령권을 얻었다.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은 등령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월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얻으면은 등령했다고 그래요. 월에서 얻지 못하면은 이게 신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권을 잃어버렸다. 얻지 못했다. 또 일지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얻으면은 이걸 득지라고 그래요. 이게 지지할 때 지자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득지했다고 할 때 일지만을 득지라고 하고요. 이 시지는 득지라고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시지에서도 이렇게 득지를 하면은 이것도 득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가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처럼 월지와 일지를 얻는 겁니다. 월과 일지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얻으면은 대체적으로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점 중에서 5점을 얻었고요. 이런 모델을 따르는 선생님들은 5점 이상이면 신강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5점이 되는 거죠. 요 경우가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견해의 문제점은 이렇게 봐도 또 요 경우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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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죠. 4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6점을 얻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2점, 3점 이것도 상관이니까 5점에 6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 이건 신약사주입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월지를 한 10점이라면 일지는 8점이고요. 시지는 3점이고요. 천간은 조금 점수를 많이 줘서 일간
주변에 있는 글자가 더 강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나 이웃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인은 4점, 월은 가장, 부모, 사회, 직장궁이기 때문에 5점을 주고요. 연은 좀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3점, 2점을 주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은 35점입니다. 그러면은 35의 반이니까 18점을 얻으면은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18점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 10점 신령했죠. 이게 실지했죠. 득지를 못 온 게 이게 실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게 빨간 글자에 해당하는 게 이게 세력입니다. 세력을 얻으면은 득세했다는 거고요. 세력을 잃어버리면은 실세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신령했고요. 뭐를 얻지 못했고요. 일지도 얻지 못했어요. 이게 일지를 얻은 경우를 득지라고 칭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실지했고요. 반면에 실세는 한 거예요. 요 세 글자를 빼면은 다섯 글자가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중에서 세 글자 이상이 되면은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나 얻었어요. 이 양반은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득세만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령과 일치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보면요. 35점 중에 18점을 까먹었으니 이게 신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델도 그렇고. 이 모델에 비슷한 모델이 이제 일지가 2가 아니라 1.5, 1.5 이렇게 주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주팔자학은 이 계절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을해년이 뜨거울까요? 추울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임오월은요. 이 월은 5월달은 덥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신일은요. 더운지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묘시는요. 아침이나 밤이나 그러면 조금 낮보다 선선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조금 영향력을 더 주는 겁니다. 시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일을 조금 줄이고 시와 거의 대등하게 보는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월지만 2배의 힘을 주고요. 나머지는 다 일식, 일간도 일을 부여합니다. 똑같이 인비 대 식재간 이렇게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하면요. 여기서 이게 다 합치면은 9점이거든요. 8글자 중에 요거만 하나 더 있으니까 9점이에요. 반으로 나누면은 4.5 이상이면은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를 얻었으니까 이건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 모델은. 이처럼 이걸 보는 게 왕상휴수사로 본다고 그래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 구별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천수류를 따르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이렇게 실지를 한 경우를 이렇게 세력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 신강하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주에서 이렇게 세력을 얻었다고 그래도 월령이나 일지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모두 세력을 잃고 이게 등령 득지만 한 경우 여기서는 18점이 되고요. 35분의 18이니까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신강한 거고요.
여기서는 10점 중에 5점이니까 이것도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5점 이상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등령 득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 바꿔 얘기해서 실령 실지했으며 득세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령 실지한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는 신약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목일간이 약하니까 용신을 찾아야 돼요. 용신을. 그러면은 목이니까 목을 생하는 수나 목 오행 중에서 찾아요. 이렇게 목도 있고요, 수가 있으면은 일간에 같이 붙어 있는 글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신은. 그리고 이렇게 겁재, 비겁을 겁재로 삼는 경우보다 이렇게 인성을 겁재로 삼는 경우가 좋습니다. 용신을 찾을 때요. 그래서 용신은 1차적으로 천간에서 찾고요. 천간에 없으면 지지에서 찾고요. 또 지지에서 지지라는 지지의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지지가 내장하고 있는 지장간의 본기라고 그랬죠. 본기에 의해서 지지의 음양 오행이 결정됩니다. 이 지지에도 그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없으면요, 지장간에서 찾는다. 그러면 지장간에서 찾는다는 거는 지장간의 역이나 중기에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신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나 목이 용신이 될 자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로 용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멀리 있고요. 이따 또 본질적인 그 이유를, 이런 경우는 목화 상관에는 희인성이라 인수를 보면 즐겁다, 그런 원리에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을 임수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임수가 용신이면은 이 용신은 이 사주를 일간의 그 보약이라고 그럴까요? 일간의 비타민. 이 사주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임수입니다. 그럼 이 임수를 도와주는 오행이 이른바 희신이에요. 그러면 금이거나 목이 되는 건데요. 금이 오면은 금극목으로 일간이 신약한데 그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목을 희신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용신, 목, 희신, 희용, 기구한이라고 그러죠. 이걸 좀 상세히 보면요. 수가 용신이고요. 이 희신, 용신을 즐겁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 희신이에요. 수생목으로 수의 기운을 설계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용신을 도와주고 용신에게 힘을 줍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수가 용신이면 이 목이 얼핏 보기에는 수의 기운을 빼가는, 설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를 극하는 토오행이 수를 극하는데요. 이렇게 목오행은, 수가 생애는 목은 토를 극함으로써 이 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토가 수를 극하지 못하게 이렇게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생애는 거는 여성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그 여성, 그 엄마를 보호해주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이 우리 엄마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공격 못하게 그걸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이 희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수를 극하는 오행인 포국수죠. 이것이 기신이에요. 이른바 기피한다, 싫어한다 이거죠. 이 사주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행을 극하는 거니까 이건 기피해야 된다. 구신은요, 이 희신을 극하는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자가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신과 구신 사이에는 이게 상생관계, 이게 토생금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용신과 희신 사이에도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상생관계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기본이고요. 이 한신은 이쪽과 이쪽은 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은 흉신이에요. 흉신. 이것도 길신도 흉신도 아닌 게 이른바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럭에도 작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흉억에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한신입니다. 그렇게 이 개념인 희용기구한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희용기구한 이런 개념은 신강신약의 그 구별하는 방법에서부터 차후에 이런 희용기구한이라든지 왕상휴수사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차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천수류적인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 적천수류적인 방법에 입각해서 이 양반이 올해 23년이 개묘년이죠. 3월에 입원을 해서 5월에 돌아가셨는데 요거를 예측할 수가 있느냐. 올해 개묘년이면 수가 왔어요. 수가 왔고요. 용신이 왔어요. 용신 운이 이렇게 오면은 이른바 발복한다고 그래요. 복이 바란다.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양반이 지금 89세인데요. 이 대운을 볼 때 이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 신묘 자체를 통째로 10년간 보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천간이 5년, 지지가 5년으로 보는 설이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설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천간은 2 내지 3년이고요. 지지는 7 내지 8년 설. 이것도 크게 보면 천간 지지를 구분해서 본다는 설이죠. 예, 두 번째 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의 아류 정도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5년, 5년인데 이 양반에는 지금 그렇게 구분하면 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다음 대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이 어느 때 작용하느냐? 이게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이 천간의 글자가 동할 수 있는 또는 지금 천간 대운 기간에 와 있으면은 지지의 글자를 동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년에서 세운에서 그런 글자가 오면은 작용을 한다는 설입니다. 예. 아무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5년, 5년설 내지 7년, 8년설 내지 이 사주의 경우는 어떤 설에 의하든 신금은 지금 작동하지 않고요. 이 묘목만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대운에서도 이런 희신대운이 왔어요. 거기다 대고 유년에서는 세운을 보통 흐를 유자 그래서 세운이라는 표현보다 유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
대운은 길흉을 보는 것이고요. 이 유년은 세운은 기흉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발생하느냐, 그걸 보기 때문에 세운, 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운 그러면 보통 이 대운을 의미합니다. 기흉이니까요. 그래서 유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년은 그냥 이 운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세운이라고 세운 운자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년이라고만 합니다. 유년에서 보니까 용신운이 왔어요. 용신운이요. 용신이 왔고 이거 목은 또 희신이 왔어요. 그러면은 신강신약 구분 적천수류적인 예측이랄까요? 통변을 그런 해석을 하면은 이 양반은 올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지금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발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전통 명리 중에 신강 신약으로 구분을 하면 신강 신약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구분해놔도 그 적중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신운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노라. 예, 물론 용신운에 좋은 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40대, 50대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용신이 맞죠. 예. 그러나 이 관법으로는 이 예측 모델로 가지고는 이게 대운도 또 유년에서도 이렇게 길신이 모두 왔습니다. 대운도 목이 왔고요. 또 유년에서는 이 개유, 이 개수가 12운성으로 묘를 만나면 이것이 장생입니다. 예, 장생을 깔고 와서 굉장히 용신이 힘이 있고요. 또 희신도 왔기 때문에 발복해야 된다는 특히 묘월 이럴 때 발복해야 돼요. 그런데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오로지 통증 완화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월에 배물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적천수류적인 그 모델을 가지고 이 양반의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설명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다. 설명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강신약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느 설이 정설이고 어떤 것이 보다 더 타당한지 신강신약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 격국론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자평진전류적인 접근 방법이죠. 자평진전에 보면은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이게 전적으로 구해라 어디서 월령에서 월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의 지장간 중에 병기정이 있는데요. 정화가 시간으로 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간된 오행과 일간의 관계를 보면 일간의 입장에서는 정화가 이게 상관입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 정화는 내가 생해놓은 건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그래요. 상관격. 특히 목이 여름에 태어난 나무가 이게 목화 상관이거든요. 여름에 태어난 그 목이 천간으로 화가 이 정화가 투관이 되면 목화 상관격이 된 겁니다. 목화 상관이 되면은 이른바 살상겁이는 이게 살 편관이나 상관이나 겁재나 양리는 이른바 사흉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흉신은
격국론에서 일종의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제어를 하는 방법이 합으로 제어를 하는 방법을 합제한다고 그러죠. 아니면은 극을 해서, 칠살로 극을 해서 하는, 그래야 성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임합 해가지고 합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씀을 잘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잖은 거예요. 이렇게 인성으로서 이른바 상관이 인성을 쳤다. 상관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요. 그래서 이 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른바 원국 자체가 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룰 성자여서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주죠. 대부분의 사주는 이 성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 그거를 격이 깨졌다. 그래서 파격 내지는 아, 폐격, 성패할 때요. 어, 그래서 폐격, 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주는 성격이 됐어요. 말씀이나 지능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이 양반은. 그래서 적절히 그 수로 통제해가지고 절제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식들도 아주 반듯하죠. 그래서 다 모두 효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른바 전형적인 목화 상관격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학자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국이에요. 목화 상관은 희견인이라 목화 상관은 즐겁다. 뭐가 인수를 보는 것이 인성을 보면은 볼견자니까요.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성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 자평 격국 그 적천수력에서는 이걸 용신이라고 그러고요. 이 격국론은요, 용신은 격국 용신인 이 정화예요. 정화가 격국 용신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 거고요. 상관 폐인격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이른바. 이때 임수는 자평진전류 입장에서는 이때는 용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 8글자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글자가 이게 상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천수류적인 입장에서는 요거를 용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격국론 하시는 분들은 용신은 정하고 요거는 이 용신 내지는 이 사주 8글자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상신이다. 돕는 글자다. 이게 상신이 이게 서로 상자인데 이때는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요. 어떤 분은 이 상신을 용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적천수류적인 억강부약 내지는 신강 신약의 논리에서 필요한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격국론의 자평진전묘적인 접근 방법 내지는 격국론 입장에서 보면 상관 폐인격으로 성격이 됐는데 이 묘대운이 오면은 어떤가? 그래서 상관격은 이렇게 유정형한 경우가 있고요. 무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한 경우는 일종의 정이 있으니까 좋은 경우가 있고요. 정이 없다. 조금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 좋은 경우는 인성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관 폐인, 이 상관이 너무 막 나가지 못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요걸 상관 폐인,
패자가 이게 찰패자입니다. 인성을 찾다, 가지고 있다. 또 상관, 이건 배인인데요. 제가 오타가 나왔네요. 이 상관이 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상관배인 이렇게 되면 권력이나 부동산이나 문서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관배인 차후에 또 상세히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칠살이 오면은 양일간은 이렇게 칠살이면 경금이죠. 경금을 이 상관으로 이 상관대살이라고 그러죠. 요거로 음일간은 상관합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재성이 되면은 이렇게 이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니까 상관생재에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인성으로 상관을 조절하든지 좋은 경우죠. 칠사를 이 상관으로 이 양반의 능력과 역량으로 권력을 얻든지 능력과 재능으로 돈을 벌든지 요런 경우가 세 가지가 유정한 경우입니다. 좋은 경우예요. 무정한 경우는 가장 좋은 이 정관을 상하게 한다, 스크래치 낸다. 그래서 룰 브레이커가 된다. 이른바 상관, 경관이라고 그러죠. 상관이 관을 봤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요. 이런 경우도 그런데 그다지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해보면 이게 굉장히 허울 뿐인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데서 나쁘다고 인식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도 차후에 상관, 경관이 과연 나쁜 경우인지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또 지난 영상 요소요소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관, 경관 되는 해에 취업도 되고 글로벌 회사에 입사한 경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상관, 경관 하나 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격이나 이 사주는 이 8글자 전체의 조합, 이 조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흔히들 무정어다고 그럽니다. 정관용매는요. 상관격의 정관용매. 또 비겁이 오면요. 이 상관은 너무 막 나가는 것인데 이게 비경겁제가 오면은 이 상관을 더 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을 막 하고 자기 뜻대로 규범과 룰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나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논리예요, 이게. 식신오고 상관오고 오면은 이게 정편이 함께 오면은 이게 편화된다고 그러죠. 더 상관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도 설명력이 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른바 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할까요?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임상을 해보면 이렇게 무정하고 흉하다고 할 정도가 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그 자평진전료에 보면은 이 월지와 월지에서 어떤 글자가 투관됐느냐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하고 상신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 글자로 보면은 이 양반이 올해 묘월 달에 또 4월에 돌아갔는데 그걸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느냐. 예. 이게 보면 이제 겁재운이 왔죠. 겁재대운에 겁재운이 왔어요. 이게 상신운이 왔죠. 그러면 상신은 도와주는 거니까 개수가 오면 올 상반기는 좋아요.
이게 개묘 있으면 요것도 통째로 1년을 보는 설이 있고요. 개가 상반기, 묘는 하반기 이렇게 보면 이게 대운 5년 5년설하고 똑같죠. 뭐 여기 2 내지 3년, 7 내지 8년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런 경우는 대부분 이 세운은 유년은 통째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신이 왔고요. 이게 비겁이 오면은 이게 목의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화를 생해주니까 상관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개수가 장생을 타고 있는 장생을 얻은 개수가 이게 정계충으로 이게 극을 해주는 거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개가 칠살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대운하고 유년에서 묘를 왔다고 그래도 조금 안 좋은 정도만 있었지 과연 생명을 반납하려는 그런 정도까지 이뤘느냐. 역시 격공론 이런 자평진전류적으로 봤을 때 설명력이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안 좋을 것입니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천수류적에서는 용신과 희신이 왔으니까 좋아야 됩니다. 발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는 반면에 이 자평진전류적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없으나 약간 조금 조심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대운에서도 유년에서도 묘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상신인 개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적천수류, 신강신약류보다는 설명력이 약간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격국론적 입장에서 이 양반이 이 간목 이 양반이 오래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명력이 이 역시 한참 부족합니다. 예, 다음에 이게 맹파적인 접근인데요. 이게 늘어 연장한다. 이렇게 공호주를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연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간과 연결돼 있어서 이런 구조를 띠면은 이 세 글자가 일종의 체예요, 이 양반의. 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파괴가 되면은 이 양반의 몸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거나 또 맹파에서는 수명성을 뭐 다른 데서는 보통 식상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활동이니까요. 식상이 나의 활동성 내가 활동을 못 하면은 밥 숟가락 논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수명과 건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맹파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식상이니까 활동성이기도 하죠. 건강을. 그러나 그런 거보다 이렇게 연체가 되면은 이 세 글자가 모두 다 수명 건강과 관계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는 글자의 희소성으로 글자가 유일한 음이라든지 유일한 양이 되는 경우가 보통 수명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록이라든지 예. 근데 요 사례에서는 대운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제왕지가 이게 겁재가 왔어요. 예, 이건 나의 제왕이에요, 간목에. 그래서 이게 파괴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또 온 것이거든요. 또 유년에서도 또 묘년이 또 온 거예요. 이게 깨지거나 파손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유년에서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극을 받아가지고 약간 손상되는 그러나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씩 오른 천간은 10개니까 9년에 한 번씩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무조건 다 목숨을 반납할 정도로 아프고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파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도 이 양반이 올해 묘대운에 토끼 년에 토끼월 그 뱀월에 특히 조심하라.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것도 역시. 물론 이 맹파적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목화상관은 인성을 봐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성 없는 권력, 문서, 부동산 이런 거 얻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갈 정도로 목숨을 반납할 만큼 흉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설명력이 약합니다. 저는 묘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운이 이렇게 오면요, 해묘미 삼합 중에 반합을 합니다. 반합을 해가지고 목생화로 이 정화의 록을 생해줘요. 생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묘월 달에 오면은 이 대운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대운의 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 또 다른 목이라는 글자가 왔다고도 해석을 해.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대운과 유년의 관계, 또 대운과 사주 원곡의 그 해석 방법, 이런 걸 이제 차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묘년이 왔다고 그래서 이 묘파로 이게 파괴되지 않고 합을 해서 해묘미 삼합 중에 반합으로 목생화를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명력이 그다지 완전히 매끄럽지는 못하다. 지금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접근 방법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맹파적 입장에서 보아도 이거는 한 흉원 정도가 적천술은 용신 희신이 와서 발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설명력이 얕고 그다음에 자평진전요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높고요. 요 연체론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은 자평진전 적천소와 자평진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자평진전보다는 설명력이 이 경우는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적천수류 신강신약보다는 훨씬 이 경우가 설명력이 조금 높습니다. 예, 소생 저의 견해는요.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 양반이 작년에 이 양반이 내년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넘기기 어렵고 특히 묘월달과 4월달, 뱀월달을 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게 바로 재성의 양명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재성은 내 목숨의 근원, 원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운에서도 목이 왔고 또 유년에서도 또 묘목이 왔어요. 그리고 또 묘월달은 이렇게 또 을묘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이 이렇게 강성하면은 비겁이 이렇게 강성하면은 이렇게 목곡토를 해서 이 재성이 망가지게 됩니다. 파손됩니다. 재성이 나의 목숨의 근원인 양명지원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를 이렇게 대운에서도 묘, 또 유년에서도 묘, 또 묘월 이렇게 보면은 이 재성이 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근원이 극을 당해서 망가진다. 그 논리가 우선 첫 번째고요. 또 올해는 개묘년이니까 이 양반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이걸 12신살이라고 하는데요. 12개의 이런 살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이 겁살, 망신살, 육해살, 장성살 뭐 등등 12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묘년이 되면요. 이렇게 또 묘대운이 오면은 내가 처해진 환경은요. 이게 겁살입니다. 겁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내가 겁탈당하고 내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묘미 중에서 갑은요. 일간 이 양반은 망신입니다. 망신을 한문으로 쓰면 망할 만의 그 망의 몸신입니다.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젊은 사람들에게 망신 운이 오면은 실리를 추구하는 조금 체면은 손상될 수 있으나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75가 넘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 망신 운에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운에서도 이렇게 몸이 망가진다고 하고요. 내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내 처한 환경은 위험에 처해져 있고 나는 몸이 부서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역시 나의 연결된 체라고 본다면은 이 대운에서 이게 오화와 같은 거예요. 육해살이죠. 6가지 해로운 것이 이미 골물대로 골맞춰서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고 밖으로 표출돼서 이른바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예, 문제점을 정리정돈 발생 그런 걸 해야 되는 육해살이 왔다는 거죠. 6가지 해로운 기운이 어,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노정이 됐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다. 아주 그 해로움이 극에 달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 묘목은 장성살이라고 그래서 국수칠성의 첫 번째 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요 네 글자도 그렇고요. 사회적 환경 요것도 역시 육해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노정돼서 이제 뭔가를 정리정돈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글자 요것이 바로 겁살이나 망신살이 왔다는 거죠. 이 대운도 그렇고요. 또 올해 묘년도 그렇고요. 이 묘월 달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달은 어떠냐? 4월에도요. 사유축이니까 이제 이 일간 이 양반이 위험한 상황, 겁살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겁탈당하고 위험한 상황이고 유가 되면은 망신운이 온 겁니다. 이 4월 달에도. 그래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월 달에 돼도 이 정화라든지 이 오화는 역시 어, 사유축해서 연살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월 달도 굉장히 이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연살에 걸려서요. 사회적 환경도 그렇고요. 요 간목 이 양반은 사유축에서 이 겁살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위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걸, 신은요, 망신에 빠진 겁니다. 내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 내 몸이 망가지는 그런 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과 4월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양반이 실제 돌아가신 거는 이 묘월에 입원을 하셔서 보존적 치료를 할까요? 뭐 보존도 아니죠. 그냥 통증 완화 치료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5월 달에 이 정사월에 4월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묘일에 돌아가셨어요. 묘일에. 그것도 언제 몇 시에 돌아가셨느냐? 4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재성에 양명 지원의 성격이 있다. 요거를 대부분 말씀을 안 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이나 다른 데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보셨던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생각을 해보셨다면 자기만의 무슨 비법이라고 생각해서 외부에 발, 어, 요설 표현하기를 꺼려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많은 학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걸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이 재성의 이제 세 가지는 봤으니까 이 재성은 욕망이다. 유흥, 풍요, 도박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